안녕하세요. 자, 물권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법 맨 앞에 잠깐 한번 보셔요. 일물일권주의하고 물권법정 영상 아시죠? 그래서 물권법정주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죠. 그래서 부정되는 건 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종류관계, 내용관계에서 소유권이요. 용익권능이 없는 소유권 양성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죠? 뭐 우선적으로는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물권적 청구권은 뭐를 불문한다? 귀책 사유를 불문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죠. 그래서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는 것이고요. 질권하고 유치권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뭐냐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현재의 점유자죠.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다 포함하는데요. 누구는 안 돼요? 점유 보조자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 건물 소유자 있죠. 여러분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통해서 뭘 한다? 대지를 뭐 한다? 점유한다.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대지를 점유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건물 청구는, 철거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임차인한테 철거 청구는 안 돼요. 그런데요,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단 건축을 해가지고 정한테 팔았다. 근데 정이 등기가 된 경우가 있고 미등기가 된 경우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정이 등기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정은 잘못이 없잖아요. 잘못이 있든 없든 철거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이 미등기다. 미등기도 뭐 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등기일 때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을에게도 뭘 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갑이라는 한 사람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다가 을은 A한테, 갑은 B한테 매도하죠. 그러면 갑은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죠.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해 배제에서는 항상 제3자가 불법점이다, 뭐 제3자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뭐를 기준한다? 등기부를 기준한다. 그래서 등기부를 기준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는 명의신탁이 유효인데 누군가가 신탁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만 소유자다? 수탁자만 소유다. 그래서 수탁자는 직접적으로 방해 배제를 할 수 있지만 신탁자는 누구를 대위해서? 수탁자를 대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신탁자가 안 되는 게 또 한 가지 있다 그랬죠?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죠. 그럼 매수인의 경우는 매수인은 아직 등기를 안 했죠. 미등기 매수인이다. 직접 방해 배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소유자를 뭘해서?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판례가 부동산 양도담보, 즉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이던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이때 갑을 양도담보 설정자라고 하죠. 이러한 양도담보 설정자의 경우는 뭘 할 수 있다?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의 기속은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이죠.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있기 전에 A한테 처분한 경우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고 난 후에 B한테 처분한 경우 있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기초공사를 하다가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이 만들어지기 전에 A한테 처분했다. 그래가지고 A가 완공을 했다. 누가 원시취득이다? A. 만약에 건물이 구조를 갖추고 난 다음에 처분했다. 그래서 B가 완공을 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갑이 뭘 한다? 원시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은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했다. 누구 것이다? 수급인.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거니까.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다. 누구 것이다? 도급인. 뭐가 인정될 수 있다?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다. 그런데 건축 허가 명의를 채권자한테 했다. 그러든지 말든지 누가 소유자다? 채무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이제 저 물권 변동인데요. 186조하고 187조죠. 그래서 법률행위 계약이다. 또는요, A하고 완결권 행사했다. 그럼 본계약이 체결되니까 그런 경우는 186조 등기를 해야 된다. 187조는요, 상소, 경매, 공용징수, 형성판결이죠. 여기서 건물의 신축이 있죠. 신축.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전속기한이 만료.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 그러면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 말소등기 없이가 바로 뭐다? 187조다. 이 말. 등기 없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 보면 또 하나가 법정갱신이죠. 그래서 특히 전세권에 있어서 법정갱신, 등기 없이도 제3자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중보조 등기는요, 동일인 명의다. 후등기가 무효이다. 동일인이 아니다.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후등기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선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면 후등기가 유효가 된다. 그 다음에 청구권하고 형성권이죠. 청구권과 형성권 두 개잖아요.
그러면 청구권마다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소멸시효,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형성권은요, 형성판결 제책기관이고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한단 말이죠. 형성권의 경우는 뭐가 된다? 형성판결인데 하나밖에 없죠.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알겠죠? 이것은 형성판결이다 이런 말이죠. 등기청구권에서 채권적인 것이 있고 물권적인 게 있죠. 채권적인 것은 두 가지를 조심해라.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아무리 미등기여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부동산 매수인,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임대차하고 환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몇 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손이 승계이죠? 이럴 때는 2번 저당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죠. 계약이 무효 취소해야 된다. 무효가 취소해야 되면 소유권이 매수인에서 매도인 앞으로 복귀가 되죠? 복귀가 되죠? 우린 것을 뭐란다?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진정명의 회복이죠.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가. 진정명의 회복은 현재 소유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은 일단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하죠. 등기가 무효가 되죠. 그러면 등기가 무효가 되면 우리가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을 소멸하죠. 등기가 무효가 되죠. 그래서 무효가 되면요. 이것은 무효인 경우니까 무효인 등기가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럼 무효 등기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또는요. 이 무효인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저당권이 병에게 이전됐다 할지라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효 등기 유용을 할 수 있죠. 무효 등기 유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 이에 관계인이 없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표제부 등기의 유용, 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했죠. 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했다. 그래가지고 구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 건물의 등기부로 전용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진정명의 회복이죠. 진정명의 회복은 등기를 말소를 하든지 진정명의 회복을 할 수 있죠. 진정명의 회복은 현재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이런 말이고요. 중간생각 등기죠.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을이 또 병할 때 또 계약을 하죠. 그래서 을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뭐를 한다? 을이 갑에게요. 통지를 하죠. 병한테 등기해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갑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승낙.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중간생각 등기에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관계없이 일단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간속 규정이죠. 그래서 유효이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다. 그런데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합의가 없으면 최종 양수인 병은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한다. 합의가 있다. 최종 양수인 병은 직접적으로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또 거절할 수 있죠? 갑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갑이 거절하게 되면 매매대금 할 수 있다. 인상할 수 있고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고 거절하게 되면 합의를 했는데 거절하죠? 그러면 을을 뭘해서 대위해서 그래서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가 있더라도 갑이 나중에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갑은 여전히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 다음 맨 위에 한번 쓰라고 했죠? 미등기 부동산의 법적 지위 그냥 쓰라고 그랬죠. 미등기 부동산의 법적 지위는 뭐예요? 을이 매매계약책이라고 목적물에 인도받았죠? 인도받았다는 말은 점유를 했다. 아직 미등기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을이 병에게 처분한 것을 점유 상실로 본다. 점유 계속으로 본다. 점유 계속이다. 소멸시효를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가등기죠. 가등기는 가등기가 있다. 그러면 가등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갑은 여전히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병은요,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병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쓰라고 그랬죠. 1, 2, 3번. 알았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제 가등기 있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가등기가 되어 있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양도인이다, 양수인이다. 양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양도인.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반드시 본등기할 필요가 없죠. 무슨 등기할 수 있다? 부기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법률,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고 가등기만으로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라고 해가지고 그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우리가 가등기의 경우는 정지조건부를 정지조건부 법령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 정권에다가 가등기 붙일 수 있다고. 제발 부탁인데 좀 암기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안 했네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죠? 본등기 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된다? 본등기 시부터. 순위는 어디로 간다? 가등기 시로 소급하죠? 그러면 병의 등기로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데 병은요? 병은 직권으로 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병이 소유자죠? 병이 뭐란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추정력이죠? 그럼 추정력에서 중요한 것은 200조죠.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죠. 여기는 부동산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된다? 동산이다. 그래서 뭐죠?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다, 추정한다다. 추정한다. 보존 등기죠.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따라서 을이 스스로 자기의 등기가 유효인 등기라고 입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두 가지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다음에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이전 등기가 추정력이 있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다. 따라서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등기를 격려받은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특별조치법은요.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가 됐다. 위조. 알겠죠? 그런 말이 없는 한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혼동 이렇게 했었죠? 자, 지금부터 점유권을 봐. 점유권을 보면 여러분요,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라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 사실 동그라미요. 사실상의 지배, 사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돼. 이것을 뭐라냐? 혼합 사실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유가 있죠? 그러면 사실상의 지배죠? 여기서부터 자력 구제권이 나와. 자력 구제권.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점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점유권이 나오죠? 그럼 점유권을 권리라고 그래. 이 권리로부터 뭐가 나온다? 점유보호 청구권. 그럼요, 점유보호 청구권에다가 뭐라고 쓰냐? 그래서 유치권자도 있다. 유치권자.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유치권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 그런데 유치권은요, 유치권 자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점유보조자는 어느 쪽에? 점유는 하지만 점유권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자력 구제권은 있지만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는 것이고, 간접 점유자는요, 집주인이죠. 점유는 하지 않지만 점유권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자력 구제권은 없지만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점유보조자하고 그 다음에 간접 점유를 분명히 구별해야 돼.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점유보조자는 뭐라고? 점유를 하죠. 점유권은 없다. 알바생이라고 그랬죠. 알바생은 자기가 알바를 보니까 점유를 하죠. 점유권은 없단 말이죠. 자력 구조권은 있지만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이 말이죠. 집주인은요, 월세 줬으니까 자기가 직접 잠자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은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간접 점유에다 옆에다 줄 긋고 뭐라고 쓰냐면 점유의 태양은 간접 점유 옆에다 줄 긋고 점유의 태양은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 점유의 태양은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알겠죠? 나중에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아주 중요해. 가로 그래서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가로 여부 닫고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이렇게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에서는 점유가 침탈돼야 되죠. 그러면 지금 간접 점유자의 침탈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간접 점유 봐봐. 갑이죠? 갑은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죠?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이죠? 그럼 간접 점유자 써 뭐라고 쓰냐? 자력 구제권 X, 점유보호 청구권 O 이렇게. 그래서 자력 구제권 X, 점유보호 청구권 O 이렇게. 그래서 임대인인 간접 점유자는요, 뭐가 없냐?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이 없어요. 을을 뭐라고 한다? 임차인이라고 하죠.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죠. 직접 이런 봐봐. 직접 동그라미 해봐. 직접 점유자에서 직접이란 말은 잘 쓰지 않아.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 매개자. 점유 매개자란 말하고 직접 점유자랑 같은 말이에요. 직접 점유자한테 써. 거기다 뭐라 쓰냐? 두 가지를 써. 첫 번째, 자력 구제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점유보호 청구권 있고.
자력 구조권 있고 점유보호 청구권 있고, 알겠죠? 둘 다 있어. 그런데 만약에 X가 불법 점유자죠? X가 이런 불법 점유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만다 청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과 간접의 순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직접이 더 먼저다, 간접이 더 먼저다, 직접이 더 먼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임차인의 권리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임차인의 권리죠.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뭐란다?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어 있죠. 직접 점유자. 이 임차인은 점유라고 했죠. 점유하고 있으면 뭐가 있냐?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죠. 또 하나 써 자력 구조권이 있어. 점유하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 자력 구조권이 있고. 그런데 두 번째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를 하지 않으면 갑의 권리를 어떻게 한다고? 동그라미 대위에서 행사를 해. 그런데 3번에다 별 안 해. 3번이 가끔 잘 나와. 이런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등기를 해가지고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뭐가 되어 있으면?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임차권에 대한 방해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시험에 가끔 잘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요 다시 위를 봐.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는 전부죠. 사실상의 지배 플러스 앞으로 여러분요 문제에 사실상의 지배란 말이 나오면 그 말은 점유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점유 설정 의사는 잘 쓰지 않아. 그냥 우리 법조문에는 점유한 뭐죠? 사실상의 지배를 한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는 점유를 하는 자는 이 말이죠. 점유권이 있다. 우리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점유는 사실의 측면이고 점유권은 권리의 측면이에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점유가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력구조권이죠. 점유를 하죠. 그러면 점유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없죠.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뭐란다? 하나는 점유보조자, 하나는 뭐란다? 간접 점유다. 알겠죠?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점유는 하지 않지만 점유는 하지만 점유권은 없죠. 그래서 점유를 한다? 자력구조권이 있다? 점유권은 없다? 점유보호청구는 없다. 간접점유자 임대인은요 점유는 하지 않지만 점유권은 있다. 자력구조권은 없지만 점유보호청구는 있다. 간접점유에서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러면 간접점유자는 먼저 누구한테 반환해라?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 맨 밑에를 보면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점유하면 점유권이 있으니까요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조권이 있다. 임차인은요 만약에 점유를 하지 않는다?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 만약에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임차권에 대한 방해제가 방해 예방을 청구한다.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임차권에 대한 방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 시험에는 아마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점유 권한이 분명하냐 불분명하냐 이 말이죠. 만약에 분명하다. 소유자하고 뭐가 있다? 절도범이 있죠. 그래서 소유자하고 절도범 그러면 뭐가 있다? 소유의사가 있죠. 그러면 소유의사가 있으면 이건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죠.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임차권이죠. 이런 경우는 소유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타주점유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 외형적, 객관적이다 써.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 이렇게요.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판단 기준이죠. 그런데 여기 점유 시초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판단 시점이에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봐봐. 그럼 봐. 처음에 1월 1일 점유할 때는 자주점유예요. 그런데 5월 1일 날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는 무슨 점유? 자주점유가 되는 거지 이 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점유 시초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봐. 우리가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유의 의사 그다 써. 소유의 의사 거기에다가 뭐라 쓰냐?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 X. 자,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소유권이 있다고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유권이 있다 이게 아니고 봐봐 이러면요 믿고 하는 점유 X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뭐냐? 절도범 봐봐 절도범. 절도범이 남의 물건 훔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 안 믿어? 믿는 게 아니죠.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나요? 절도범이요? 그래서 절도범은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봐봐, 물건 훔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이 안 해. 사용하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절도범만 생각하면 돼.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소유자인 양 행세, 소유자인 양 행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자주점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상권자, 그럼 봐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시험에요, 전세권자가 점유하고 있다, 무조건 타주. 소유자가 점유한다, 무조건 자주. 절도범이다, 무조건 자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불분명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점유자가, 국가가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봐봐. 내가 방금 뭐라 했냐? 소유자가 그럼 분명하죠. 소유자, 자주. 절도범이 자주. 전세권자가 타주. 지상권자가 타주. 임차인이 점유, 타주.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그냥 점유자인 갑이, 이 사람이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지상권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점유자 갑이, 점유자 을이, 그 다음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국가도 점유해요. 국가도 법인이니까. 지방자치단체, 원주시청도 점유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뭐로 보냐? 자주, 평원, 공연, 선의점유로 뭐라고? 추정. 이런 무과실 동그라미, 무과실. 무과실은 옆에 왼쪽으로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아요. 추정하지 않으니까 점유자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돼. 나는 점유자라고. 나는 무과실이라고. 이 점유자를 뭐라 한다? 시효취득자. 밑에 바로 써. 선의취득자. 시효취득자, 선의취득자가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등기부 취득시하고 선의취득에서는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 그래서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추정이 안 되니까 시효취득자, 선의취득자, 점유자 스스로 나는 무과실이라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봐봐. 우리가 그냥 점유자 갑이 그러면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선의로 뭐 한다? 추정한다죠? 추정하니까 점유자가 입증을 해요? 상대방 입증해요? 상대방. 그래서 여러분요, 취득시효에서 무슨 말이 잘 나오냐? 이런 말이 잘 나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자주 점유임을 입증해야 된다. OX.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자주 점유임을 입증해야 된다. OX. 그럼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취득시효를 주장하죠. 그러면 취득시효를 주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시효는 누가 주장해요? 자주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 공연 점유, 이렇게 자주, 평원, 공연 점유로 몇 년이죠? 자주, 평원, 공연 점유로 몇 년이요? 20년이죠? 점유자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소유자인지 임차인지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자주 점유로 뭐가 돼? 추정되죠. 추정하니까 시효 취득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자주 점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추정되니까. 뭐만 추정한대? 무과실. 그래서 시효 취득자, 선의 취득자는 뭐만 입증하면 된다? 무과실만 입증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평원. 평원에서 폭력, 강폭. 그 다음에 공연의 반대가 은비죠? 여러분요, 강폭하고 폭력하고 은비를 박스로 해놨죠, 박스. 그러니까 이퀄 무슨 점유로 본다? 악의로 본다, 악의. 그래서 여러분요, 악의 점유는 악의만 악의로 보는 것이 아니고 폭력에 의한 점유, 은비가 뭐죠? 남 모르게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지금 보면 지갑 같은 거 어디가 있죠? 지갑은 지금 가방 속에 들어있죠? 가방이 있으니까 지금 밖으로 드러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걸 은비라고 해요.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분필 보이죠? 누구나 지금 보고 있죠? 누구나 공공연하게 그것을 공연이라고 얘기해. 만약 가방 속에 있다?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남 모르게. 그것을 은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은비. 그러니까 은비나 폭력에 의한 것을 뭐라고 한다? 악의하고 똑같이 봐. 악의 점유로 본다.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과실, 수치, X라고 써. 과실, 수치, X. 은비 점유는, 악의 점유는 과실을 수치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되어 있죠? 폭력이라든가 은비나 악이나 과실이 있는 점유를 뭐라고 한다? 하자, 있는 점유라고 하고, 점유를 병합 줄 것이고, 병합하면 하자를 뭐란다? 승계. 그래서 점유를 병합한다. 그럼 뭐란다? 하자를 뭐란다? 승계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를 보냐면 198조 자주 점유 계속 추정이죠. 봐봐. 을을 봐봐. 을. 이런 우리가요, 점유 보호 청구권에서 일단 나오겠지만 점유를 침탈당하면 몇 년 안에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몇 년 안에? 1년 안에 다시 반환 청구하죠. 1년 안에.
그럼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3년을 점유했죠? 을이 훔쳤어. 을이 훔쳐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다시 을이 1년밖에 점유 안 했죠? 갑이 1년 만에 다시 바람받았어, 다시. 그래가지고 지금 갑이 지금 몇 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 2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전에 갑이 3년이죠? 후가 갑이 2년이죠? 그래서 을을 기준으로 전후 점유자가 뭐를 해? 동일하죠. 이것은 뭐냐?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몇 년으로 추정한다? 6년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오른쪽으로 봐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으면요, 이 병은요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 것만.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갑에다가 여러분요 3년, 1년, 2년 이렇게 써봐. 3년, 1년, 2년 이렇게. 3년, 1년, 2년 이렇게 써보란 말이죠. 3년, 1년, 2년 썼어요? 그럼 만약에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것 2년만 주장할 수 있죠. 자기 것만, 그것을 점유의 분리라고 그래요. 분리. 그러면 2년이면서 지금 뭐죠? 선이죠? 선인데 자주점유다, 타주점만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소유자니 임차인이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뭐라 한다? 자주로 추정. 그래서 맨 끝에가 자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 병이요 갑하고 을하고 병 것을 다 할 수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점유의 병합이라고 얘기해. 병합. 그럼 몇 년이다? 2년. 아니 3년, 1년, 2년. 그럼 모두에서 몇 년이다? 6년이죠. 6년인데 지금 뭐요? 우리가 병합을 할 때는 아까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하죠. 가운데 보면 무슨 점유가 있어? 가운데 아기가 있죠? 아기를 승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6년에 뭐가 된다? 아기인데 자주다, 타주다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다? 자주. 위에는 선이인데 자주, 밑에는 아기인데 자주. 그럼 여기 봐봐. 그럼요, 여기 자주의 반대가 타주죠. 타주고요. 선의의 반대가 뭐죠? 아기죠. 이런 말 하면 안 돼. 타주는 언제나 아기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타주가 언제나 아기가 아니에요. 자주는 언제나 선이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라고. 아무 말이 없으면 자주평온 공연 선의점으로 추정하는 거지. 자주는 언제나 선이고 타주는 언제나 아기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아기 점유자가 자주가 될 수 있고, 아기가 뭐가 될 수 있어? 선이가 자주가 될 수 있고 아기가 자주가 될 수도 있다고.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어떻게 구별하냐?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 단지 그것만 가지고 비교를 해. 그런데 선이냐 악이냐는 것은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사람을 얘기해. 구별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주는 언제나 선이고 타주는 언제나 악이다. 그러면 난리가 나.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악이인데 뭐가 될 수 있고 자주, 선이인데 뭐가 될 수 있어? 자주가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왼쪽 그림에서 보면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하죠. 그래도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오른쪽은요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죠. 달라도 6년으로 점유 계속이 뭐가 된다? 추정이 된다. 그런데 병처럼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것을 점유의 분리라고 얘기해. 이렇게 점유의 분리의 경우는 그것은 뭐가 된다? 무슨 점유를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왜요? 이 사람이 지금 소유자다, 임차인이다, 전세권자다, 이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봐보세요.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면 타주가 자주로 되려면 어떻게 하냐? 1번 봐봐. 을 봐봐. 을이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는 타주점이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사망을 한 거예요. 사망하니까 병이 상속을 하죠. 아버지가 전세로 살다 사망했어. 그러면 아들이 상속을 하죠. 아들이 상속하면 아들은 여전히 무슨 점이다? 타주점유지,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뭐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타주가 자주로 바뀐다. 타주가 된다. 타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속은 점유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 아까 우리 위에 오른쪽이요, 바로 가운데 칸에 오른쪽 봐봐. 오른쪽 그림. 오른쪽 그림 어때요? 점유가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죠. 이걸 점유의 분리라고 그래. 그런데 상속인은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없단 말이죠. 아버지 것하고 항상 같이 주장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타주이면 나도 무슨 점유가 된다? 타주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병에서 보면 여기서 병이 상속인 타주라고 되어 있죠. 이 타주가 자주점유 소유자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유자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을 사야 되겠죠. 집을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 새로운 권원이라고 얘기해. 새로운 권원.
다음에 무슨 의사? 소유의사. 소유의사. 그래서 밑에 봐봐. 타주가 자주가 되려면 새로운 권원에 의한 소유의사가 필요하다. 또 써, 또 옆에 또 이퀄하고 이퀄해서 뭐라고 쓰냐면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소유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타주가 자주가 되려면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가 있든지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한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뭐하든지 표시하든지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위에 점유권원이죠.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만 여기 우리가 점유권에서는요. 점유권에서는 지금 여기 지금 몇 페이지죠? 이게요? 8페이지 나와 있죠? 8페이지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 이해를 하게 되면 거의 다 끝이에요. 알겠죠?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는요. 이 사람이 점유가 어떤 점유냐? 그것을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느냐? 절도범이다 자주, 소유자다 자주, 지상권자다 타주, 전세권자 타주, 임차인 타주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점유 시초, 점유를 개시할 때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절도범은 소유권이 있다고 믿지 않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불분명하다. 그 말은 뭐냐? 점유자가, 이런 말이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소유자로 점유한단 말이지. 국가가 뭐죠? 임차인으로 점유한단 말이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은 뭐 한다? 자주, 병원, 공연, 선의점유로 뭘 한다? 추정하니까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고,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나는 과실 없는 점유라고 입증을 해야 돼. 점유자 스스로가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의 점유자는 선의취득에서는 선의취득자, 등기부 취득시에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조정하는 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돼. 나는 무과실이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자주의 반대가 뭐죠? 타주죠? 그 다음에 폭력, 그 다음에 또 뭐다? 은비, 악의, 과실이죠? 이런 것들은 무슨 점유라고 한다? 악의 점유다. 뭐죠? 하자 있는 점유다. 하자는 언제다? 점유를 승계할 때 모두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근데 여기서 그 박스가 중요하죠? 폭력이라든가 은비에 의한 점유도 무슨 점유와 똑같이 본다? 악의 점유. 악의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198조 점유계속 추정은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오른쪽은요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된다. 그런데 맨 마지막 사람은 자기의 점유만을 추정할 수 있죠. 우리 이것을 점유의 분리라고 하고, 점유의 분리가 되면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하는 것이고, 점유를 병합하죠.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한다. 그렇다 해가지고 아무 말 했으면 둘 다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타주가 자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 의사를 표시하든지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든지. 그런데요, 상속의 경우 상속의 경우에는 뭐냐면 타주가 자주로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상속의 경우는 점유의 분리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가 갑이지, 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단 말이죠.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럼 전세 살고 있으면은 반드시 꼭 죽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세 살고 있다가 전세 사는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전세 사는 사람이 내가 당신 집을 지금부터 소유해서 증여를 받아서 교환을 통해서 지금부터 내가 소유한다, 점유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했다는 것은 내가 그 물건을 샀든지 증여를 받았든지 교환을 했든지 경락을 받았든지 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주하고 타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이제 자주 점유하고 타주 점유를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주 점유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왜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대부분 다 자주잖아요. 그런데 뭐를 보는 것이다? 어느 것이 타주 점유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시험은 항상 뭐라고 하냐? 자주 점유, 타주 점유에 관한 성교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러면 쭉 이렇게 써놓고 자주하고 타주를 고르는 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매매 봐봐, 매매. 매매하고 경매하고 해제 세 가지죠. 이런 봐봐. 매매 계약을 하고요, 내가 등기도 해줬어. 잔금 받고. 그런데 아직 내가 인도만 물건 아니죠. 내가 인도는 아니죠.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어. 내가 지금 집을 팔았단 말이죠. 돈 다 받고 등기도 다 해줬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사갈 집이 지금 아직 방이 비어지지 않아서 내가 당분간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어.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죠. 그걸 뭐란다? 인도 의무를 진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여기는 이건 또 어디서 또 중요하냐? 법정 지상권에 가면 또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매매에서는 뭐다? 인도 의무를 진 자. 이런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 사람은 무슨 점이다? 타주. 경매에서 경락대금으로 만나보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종전 소유자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언제요? 경락대금 완납시. 매매계약 해지하죠? 이런 매매계약 해지하면 소유권은요, 매수인에서 매도인 앞으로 말소 등기 없이, 아까 우리 했었죠? 영유권 등의 전속기한이 만료한다?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하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요, 피담보채권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재산권 당연히 무효가 되죠?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돼야 되죠? 그러면 계약은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소유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도 매수인에서 누가 앞으로? 매도인 앞으로 뭐가 된다? 복귀가 된다. 따라서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하죠. 그래서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매매, 인도 의무를 진 자. 경매, 경락대금을 완납한다. 종전 채무자, 종전 소유자. 그 다음에 경매했죠? 해제의 경우 누구의 점유? 매수인.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무효란 것을 알아. 무효란 것을 알고 점유를 넘겨받았다. 그럼 무효란 것을 알았다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죠. 자, 그 다음에 모르고 있다. 모르고 그럼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다. 처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등기죠. 처분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무슨 점이다? 타주. 모르고 자주. 알죠? 모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등기를 해줄 수 없다 이 말이죠. 등기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내가 등기할 수 없다는 건 내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니까 타주. 모르고 그러면 자주. 그 다음에 무권리자. 우리나라는요, 569조에 의해서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말 수 있다? 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그것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작년, 재작년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거라고. 알겠죠? 다시요, 매매에서 인도 의무를 진 자. 경매에서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종전 소유자.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됐을 때 매수인의 점유. 매수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그래서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가 되죠? 그럼 계약이 무효이다? 무효임을 알고 있다? 타주. 모르고 있다? 자주. 처분 권한, 등기.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럼 타주. 모르고 자주. 알겠죠? 모르고 자주이다. 무권리자로부터 치겠다 자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주와 타주죠? 타주는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중요해. 악의의 무단점유. 그 다음에 공유자. 그럼 공유자가요, 갑을병인데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갑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를 해요. 그러면 자기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는 자주 점유인데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점이다? 타주. 자, 그러면 악의의 무단 점유의. 그래서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 악이죠? 무단 점유한 경우. 그걸 악의의 무단 점유라고 얘기해. 이런 경우 무슨 점유? 타주 점유. 두 번째요, 공유자가 점유한 경우.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점유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자기 지분을 벗어난 것은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 명의 수탁자. 우리가 명의수탁을 하게 되면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서는 언제나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 그래서 명의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타주 점유. 그 다음에 분묘, 기지. 이렇게. 다시요, 악의의 무단 점유. 그 다음에 공유자. 그 다음에 명의 수탁자. 분묘, 기지. 이렇게. 알겠죠? 악의의 무단 점유, 공유자. 그 다음에 명의 수탁자, 분묘, 기지. 우리 이것을 뭐란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차고죠. 차고는요, 인접토지의 일부. 그러면 인접토지의 일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접토지의 일부, 그 말은 962평의 땅을 샀는데 경계에 있는 남의 땅 51평도 자기가 산 땅인 줄 알고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51평에 대한 점유는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인데 여기 그 밑에 보면 등기상 면적을 줄거 상당히 초과 이런 말이 나와. 상당히 초과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럴 때는 무슨 점이다? 타주가 된다. 타주. 그래서 13평의 땅을 사놓고요, 옆에 있는 남의 땅 30평도 자기가 산 땅인지 하고 착각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때는 30평에 대한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다 이 말이 타주다. 그 다음에 소송.
소송에서 여러분요,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했냐가 아주 중요해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냐,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냐 이 말이죠. 여기 지금 누가 누구한테, 점유자가 소유자죠. 점 동그라미 점. 점유자가 소유자 거기 줄 긋고 점 동그라미, 소유자가 점유자 줄 긋고 소 동그라미. 그래서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죠. 2월 1일, 그래서 10월 1일 패소하죠.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자 동그라미. 그것을 점자라고 그래요. 점자. 점자가 뭐죠? 맹인들이 본 책이죠. 점자.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패소하죠. 그 다음에 타주할 때 타, 소타. 점자를 보면 속이 탄다 이 말이죠. 맹인들이 본 글자 보면 우리는 읽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런 보면 길거리 가다 보면 요즘 점자 다 돼 있죠. 엘리베이터도 보면 1층, 2층 점자 다 돼 있죠. 뭐 그거 만져도 무슨 말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아무튼 점자를 보면 속 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소송을 제기했냐 중요해.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했냐. 점유자가 소유자, 패소한다 점자니까 여전히 무슨 점유? 자주점유.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꼭 그런 말이 나와. 그러면 그러면 그때 뭐 패소한 무슨 점유? 타주점유. 중요한 것은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할 때부터 악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악이다? 소재기 시부터 악이다. 소재기 시부터 악의가 돼. 알겠죠? 패소하죠? 그럼 봐봐. 그러면 여기 박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거 이렇게 소재기 시부터 패소하게 되면 소재기 시부터 이렇게 알겠죠? 소재기 시부터 뭐가 돼? 악의가 돼. 그럼 여기 악이라고 돼 있죠? 악의는 또 뭐가 없다?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올해 이런 감정평가 선생님이 뭐라 나왔어? 이렇게 났단 말이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패소 판결 시부터 과실을 수치할 수 없다. OX, X라고. 패소 판결 시부터 수치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OX? 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언제부터 악이냐? 악의가 과실을 수치 못하죠. 그러니까 2월 1일에 소를 제기해가지고 10월 1일에 패소하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악이에요. 악의는 과실을 수치 못해. 그러니까 수치를 못한다는 것은 써봐 그다. 수치 못한다. 과실 수치 X다가 수치 X를 동그라미하고 뭐라 쓰냐? 수치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수치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이 말이 뭐냐? 과실을 수치하지 못한다 이 말은 수치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뭐를 해야 돼? 반환해야 돼. 알겠죠? 언제부터? 소재기시. 그럼 봐봐 여기. 그럼 어디 가서 잘 나오냐? 소재기시부터 악이다. 거기 하시면 잘 나온다고. 왜? 법조문에 있는 거거든 이건. 소를 제기할 때부터 악의로 본다. 악의 점유는 과실을 수치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잘 알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했느냐? 점유자가 소유자 패소한다 그러면 뭐? 점자. 무슨 점유? 자주. 여전히 패소해도 여전히 무슨 점유? 자주점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타. 패소해도 패소한 무슨 점유? 타주점유. 그런데 둘 다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점유? 소재기시. 누가 소송을 제기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패소하게 되면 소재기시부터 악의점유. 악의점유는 과실 수치할 수 없다. 이미 수치한 과실은 뭘 한다? 반환해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면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라고 나와 있나요? 자 점유자 회복자 봐봐. 무슨 말이냐? 여기 무실동에 있는 땅이란 말이죠. 알겠죠? 박스 돼 있죠? 박스 안에 또 박스 돼 있죠? 등기가 갑으로 돼 있어. 그러면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근데 갑은 지금 어디서 사냐? 미국에서 살아. 근데 인간이 기국을 해. 기국하니까 이 인간을 뭐란다? 회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땅은 무실동에 있는 이 땅은 누가 점유하고 있냐? 을이 점유하고 있어. 을을 점유자라고 그래. 이것을 뭐냐? 회복자와 점유자 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봐봐. 무실동에 있는 땅을요. 원래 이 땅이 갑의 땅인데 갑이 미국에 있는데요. 이 땅이 보니까요. 몇 년 동안 풀만 무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요. 뭐죠? 콩나무 2개만 심어보죠. 콩나무 아닌가? 콩을 뿌렸어. 콩. 그랬더니 콩이 자랐어. 2개. 아무 말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호박을 또 심어보죠. 아무 말이 없네. 가지 2개 또 심어보죠. 아무 말이 없네. 그러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이것을 내가 사용하려면 돌밭을 어떻게 해야 돼? 옥토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어때요? 퇴비도 해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죠. 그 들어갔던 비용을 이제 주인이 이제 미국에서 기국에서 내 땅에 내놓으라고 하죠. 그 사람한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남의 땅을 무단으로 경작을 했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걸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그 땅을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수익이 있어, 수익. 그걸 과실이라고 그래. 이 과실을 돌려줘야 되는가, 점유자인 내가 먹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과실 수치라고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인간이 와가지고 자기 거다가 내놓으라고 하죠. 돌려주려고 하니까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 저녁에 어디요? 주유소에요? 기름 땡거 청소한 데 가가지고 폐 그림 갖다가 다 뿌려버려. 알겠죠? 그럼 어때요? 땅을 몹쓰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나는 과연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알죠? 물건을 못쓰게 만들었어. 멸실훼손. 그랬을 때 얼마의 나는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5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1,000만 원의 수익이 있는데 1,000만 원 수익을 돌려줘야 되는가? 내가 먹을 수 있는가? 점유자가. 우리 지금 점유권이니까. 점유자가 먹을 수 있는가? 알겠죠? 점유자가 못 쓰겠어? 손해배상을 점유자가 얼마를 해야 되는가? 내 말 좀 이해됐죠? 그 다음에요, 또 뭐냐면 비용. 내가 이걸 농사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내가 점유자가 집을 자기 땅이라고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점유자 회복자는 몇 가지다? 세 가지. 첫 번째 201조가 과실수치권이다. 수치한 과실을 내가 먹을 수 있는가? 두 번째가 멸실훼손이다. 내가 그 땅을 다시요 기름찌꺼기 갖다 다 쏟아부어놨어. 농사 못 짓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과연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 그 사람한테. 알겠죠? 그래서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이다. 세 번째가 비용상환 청구이다. 순서대로 암기해야 돼. 201조, 202조, 203조. 알겠죠? 다시 봐봐. 뭐라고? 첫 번째 뭐? 과실수치권. 두 번째 뭐?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세 번째 뭐? 비용상환 청구권. 알겠죠? 자, 그럼 봐. 1번. 1번 보면 201조를 봐봐. 과실수치권이라고 하죠? 여러분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거기다 사용이익이 다 변하네. 과실은 사용이익도 포함한다. 이 말이 중요하고. 수치란 말이 뭐다? 과실을 수치한단 말은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이건 누구 것이다? 점유자가 먹는다 이 말이죠. 남의 땅을 농사 지어가지고 그래도 점유자가 먹는다. 그럼 어떤 점유자가 먹느냐? 바로 밑에 보면 선의 점유자가 먹는다. 그러면 아까 우리 말했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선의 점유자가 먹는다.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뭐 누구냐? 밑으로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없다 이 말이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 알겠죠? 본권의 X죠? 본권이 없음에도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란다? 선의 점유자. 거기서는 본권이 없는데 있다고 아는 경우요. 알죠? 오신하는 이 말이죠. 오신 아는 그러면 안 되죠. 오신하는. 오신은 뭐냐?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선의 무과실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한다? 선의 무과실 이렇게. 본권 밑에 봐봐. 본권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소유권자. 그럼 본권은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 이 네 사람만 얘기해. 이 사람을 선의 점유라고 해. 그럼 봐봐.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 봐봐. 자주점유는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가 있죠. 자주점유는 언제나 선이고 타주는 언제나 악이다. 그러면 된다겠어? 안 된다겠어? 안 된다겠죠? 여기 봐봐. 지금 여기 누구 있어?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소유자는 무슨 점유? 소유자는 자주점유죠. 여기는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무슨 점유예요? 타주점유죠. 소유자는 무슨 점유? 자주점유. 여기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무슨 점유? 타주점유죠. 타주점유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점유요? 선의점유 아니에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선의점유라니까. 타주인데 선이라니까. 여기는 자주인데 선이고 여기는 타주인데 선이라니까. 그러니까 타주는 언제나 악이고 자주는 언제나 선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구별 기준이 전혀 다르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자주인지 타주인지 선인지 악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임차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임차인은 무슨 점유다? 타주죠. 타주인데 임차인은 또 무슨 점유가 될 수 있어? 선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어떻게 읽냐 봐봐. 본권이 없음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걸 뭐라고 어떻게 읽냐?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소유권자라고 오신했다 이 말이죠. 전세권자가 아닌데 전세권자라고 오신했다. 임차인이 아닌데 임차인이라고 오신했다. 무슨 말이냐? 전세기한이 끝났어. 전세기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누구라고? 전세권자인지 알고 살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봐봐. 여기요 갑한테요 갑하고 을하고 둘이 계약을 했어. 그런데 갑이 술이 만취가 됐어. 만취가 된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샀어. 그러면 뭐죠? 의사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술 취한 사람은 의사 능력이 없어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무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그것을 무효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알겠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더더욱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자기가 소유자라고 뭘 했다? 오신했다, 착각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선의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 내가 내 앞으로 등기돼 있어? 내가 지금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나를 선의점유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점유자이지, 소유자이지. 소유자라는 말 속에 점유란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소유자다 그러면 되는 거지. 선의점유자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선의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했다. 그것을 선의점유자.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왔죠? 선의점유자가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럼 소유자한테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런데 바로 옆에 와봐. 그럼 위에 선의점유자 봐봐. 선의점유자 오른쪽 화살표에 보면 뭐라 나왔죠? 선의점유자인데 귀책사유 또는 뭐가 있다? 과실. 귀책사유로서 과실. 이러면 봐봐. 과실을 수치한다. 과실을 수치한다 했을 때 이 과실이라는 것은 이 과실은 뭐냐면 한문으로 보면 이런 것이에요. 과실이다. 알죠? 여기 귀책사유 있죠? 귀책사유로서 과실이라는 것은 뭐냐? 귀책사유로서 과실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귀책사유 과실이라는 것은. 그냥 한문이 완전히 다르잖아. 이게 다 두 개가. 알겠죠? 그러니까 귀책사유로서 과실하고 우리가 다르니까 여기 위에다 내가 귀책사유 과실을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선의인데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선의니까 과실은 수치하지만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 있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알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선의점유자인데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 있어. 그러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202조 점유물의 멸실의 선이죠. 점유자가 일부러 봐봐. 그럼요 지금 여기요 이렇게 지금 한개로 되어 있죠. 한개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요 뭐죠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자기 거라고 내가 어떡하냐 일부러 이걸 부러뜨렸어. 지금 부러뜨렸죠? 일부러 부러뜨렸죠? 이럴 때 나는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 돼. 일부러 내가 부러뜨려 그걸 책임있는 사유라고 그래. 얼마의 손해를 배상하는가?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일부러 부러뜨렸으니까 OX.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부러라고 해가지고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했죠. 얼마의 손해를 배상했는가? 처음에 전유할 때 선의할 때 선자 동그라미, 자주할 때 자자 동그라미. 그러면 선의할 때 선하고 자주할 때 자죠.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선자라고 하죠. 선자 뭐라고 한다? 현존이다. 현존. 알겠죠? 그럼 봐봐. 처음에 내가 점유했을 때 선이었고 처음부터 점유할 때 자주였죠. 그러면 현존 이익만 반환을 해. 그런데 선의가 아니고 타주,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다. 그러면 타주점이죠. 그때 뭐란다?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 봐. 일부러 부러뜨렸다 해가지고 손해 전부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법조문에서 일부러 부러뜨렸는데 얼마를 배상할래?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부러뜨렸다? 그러니까 무조건 손해 전부다? 그럼 큰일 난다고. 일부러 부러뜨렸다? 선이고 자주했을 때는 뭐다? 현존 이익이고 그 외에는 뭐다? 손해 전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선자 현존 법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202조 보면 점유물의 멸실 훼손이라고 되어 있나요? 점유물 멸실 훼손 거기다 써. 옆에다가 뭐라 쓰냐? 선자 현존 이렇게. 선자 현존이야. 딱 그 말하면 돼. 선자 현존. 그 다음에 또 밑에 봐봐.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 고의로 일부러 이렇게 돼 있죠? 봐봐. 거기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뭐라 쓰냐? 손해 전부 X. 손해 전부 배상 X. 손해 전부 배상. 그러면 큰일 나. 일부러 고의로 이런 말이 있다 해가지고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고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 선, 자, 현, 전이다. 선이이고 자주일 때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선, 자, 현존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203조 비용상환청권이죠? 여러분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 비용은 우리 민법에 다 공통이야. 임의 규정이에요. 포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이고 악이고 악의 점유를 불문하고 청구해. 봐봐. 비용은요. 선의 점유하든 악의 점유하든 비용은 다 청구해. 그런데 악의 점유자는 유치권이 안 돼. 무슨 점유만 유치권이 돼? 선의 점유만 유치권이 돼.
그럼 봐봐. 내가 이거요. 내가 선의가 아니고 나는 악이란 말이죠. 내가 소유자가 아니란 걸 알면서 내가 남의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깨끗이 닦았다 이 말이죠. 수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수리비용하면 절도범 봐, 절도범. 절도범은 자기 물건이 아니란 것을 알아 몰라? 알죠. 절도범은 자주죠. 자주인데 악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절도범은. 자주인데 악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물건을 수리를 했어. 그럼 뭐가 나와? 수리비가 나오죠. 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수리비를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 악의 점유자는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 악의도. 그런데 뭐를 못해? 그럼 봐봐. 유치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뭐냐? 만약에 절도범이 내 시계를 훔쳐가지고요. 거기다가 배터리를 시계가 안 가니까요. 배터리를 교환했어. 그 배터리 교환했더니 1,200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돌려달라니까 내가 배터리 교환했으니까 돈 달라고 하죠? 돈 없는데? 그래. 유치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일단 나한테 시계 줘야 돼. 계속 내가 돈 안 주겠죠? 그럼 변호사 사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알았죠? 변호사가 부당이득반을 청구해야죠.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는데 500 들어요. 알겠죠? 왔다 갔다 소장 돌리고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거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와 큰 차이는 돈 받을 수 있냐 없냐.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남의 물건 딱 가지고 있으면 자기 물건 가져가려면 나한테 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 받기가 쉽지만 유치권이 없다 그러면 돈 받을 가능성이 어렵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비용은 선의 점유이고 악의 점유이고 다 청구해. 선의가 악이고 다 청구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악의 점유는 단지 뭐를 못한다? 유치권을 못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법률관계 봐봐. 이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냐 없냐? 이런 임대차죠. 이런 임대차는요. 임대차 계약이니까 적법한 법률관계죠. 626조에 의해서 626조 동그라미하고 별 하나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309조 310조고요. 그 다음에 적법한 법률관계가 없다. 즉 절도범.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물건을 수리한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절도범하고는 계약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때 203조로 비용을 청구해. 그러니까 이러면요. 임대차라든가 전세권은 203조로 비용을 청구한 게 아니에요. 임대차를 몇 조? 620. 이건 암기하도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을 몇 조? 309조 310조. 그런데 절도범은 계약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몇 조? 203조로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 필요비하고 유익비 있나요? 이런 필요비는요. 통상의 필요비 그것은 과실을 수취한다. 이런 과실은 누가 수취하죠? 선의점유자죠. 그래서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면 상환을 청구를 못해. 그런데요. 특별 필요비하고요. 유익비는 무조건 과실을 수취하든 말든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통상의 필요가 중요한데 통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요. 마모돼가지고 교체하거나 고장돼가지고 뭐 하는 거? 수리하는 거. 마모돼서 교체하거나 고장이 돼서 수리하는 것을 통상이라고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이 뭐죠? 과실 수취한다는 것은 선의점유자가 과실 수취하잖아요. 과실 수취하면 선의점유자는 뭐죠?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통상의 필요분은요. 과실을 수취 못하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과실 수취는 누가 못한다? 악의점유자. 악의점유자는 과실 수취 못하죠. 그러니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의점유자는 과실 수취하죠. 그러니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유익비는 우리 민법의 전부에 다 공통이 돼 뭐냐? 누구의 선택이다? 선 밑에 회복자 또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 비용 또는 증가액을 청구. 누구의 선택? 소유자, 회복자의 선택이다. 이러면요. 거기 보면 왼쪽에 보면 여러분 만주골판 좀 있어. 만주골판 있죠? 거기다가 왼쪽 보면 밑에 보면 만주골판 있죠? 거기 봐봐.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서 뭐냐? 이게 필요비가 있고요. 여기 유익비가 있어. 유익비. 여기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 제3취득자, 그 다음에 임차인, 그 다음에 환매, 이렇게. 환매, 임차. 여기 지상권자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냐면 유치권자요. 유치권자, 저당권에 보면 뭐가 나오죠? 제3취득자 나오죠? 제3취득자. 그 다음에 여기 환매 나오죠? 환매요. 환매. 그 다음에 또 뭐가 냐면 여기 임대차, 이렇게. 임대차요.
여기서 보면 필요비를 청구 못해요. 그다음에 유익비는요, 유익비는 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요, 환면 하지 말죠. 왜냐면 환면은 203조에 의한 것인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요. 여기 임대차 이렇게 임대차, 임차인, 임차인은요 필요비, 유익비를 다 청구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요. 여기 이렇게 딱 보면 여기서요, 여러분 법 규정이 없어. 법 규정, 법 규정이 없고요. 그럼 법에 규정돼 있어. 법에 규정돼 있어. 그럼 법 규정이 없어. 이 지상권자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여기 전세권 있죠? 전세권. 여기 전세권자 있죠?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를 못하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요 전세권 설정자 있죠? 전세권 설정자는 소극적 의무를 진다. 소극적 의무를 진다 이 말이고, 임차인은요 필요비를 청구하죠. 임차인이 필요비를 청구한다는 것은 임대인은 무슨 의무를 부담한다?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적극적 의무. 적극적 의무란 말은 누가 필요비를 부담한다?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한다. 적극적 의무라는 것은 필요비 부담 이 말이죠.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누가요? 임대차는 임대인. 왜요?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필요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여기는요 전세권자는 설정자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설정자는 필요비를 부담한다 안 한다? 필요비 부담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정자는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여기요 임대인은요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특히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은 전세권자하고 임차인이죠. 알겠죠? 그래서 가끔 뭐 이런 모의고사 보면 지상권자 같은 게 나온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다음에 유치권자 제3취득. 그럼 제3취득자는 어때요? 매각대금, 경매대금. 매각대금에서 제일 먼저 뭘 뺀다? 저당권 실행비용. 그 다음에 뭘 뺀다?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 빼죠? 그래서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요 13번 한번 봐봐. 문제 13번. 자, 문제 다 가지고 계시죠? 자, 문제 13번을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가격 13번. 갑소유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 점유자 을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을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망한 건 없다. 취득한 것은 없다. 과실을 취득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과실을 취득한 것이 없으면 통상의 필요비로 또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1번. 을이 악의의 점유자 출고. 을이 악의. 그럼 을이 악이란 말은 뭐다? 을이 악이 과실 수치 X. 을이 악이면 과실을 수치를 못해. 그럼 과실을 수치 못한단 말이 무슨 말이다?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2번. 을이 유익비를 지출하죠. 그러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죠. 아까 우리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 을의 선택 줄 것이고 거기다 써 회복자 가로 여기 닫고 소유자의 선택. 자, 그럼 13번 보세요. 회복자 가로 여기 닫고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금이나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만약 을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개시가 됐다. 불법 행위. 그럼 불법 행위로 개시가 되죠. 그러면 을이 지출한 유익비 상환 청구를 기초로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점유가 불법 행위 줄 것이고 맨 끝에 유치권의 주장은 배책된다 하고 두 가지를 더 써. 두 가지. 뭐를 써야 돼? 불법 점유가 안 되는 거 두 가지 더. 100만 번 얘기했어. 주위 토지 통행권 X. 불법 점유는 주위 토지 통행권 안 돼. 또 뭐 안 돼? 통행 지역권 안 돼. 알겠죠? 주위 토지 통행권 안 돼. 통행 지역권 안 돼. 이 세 가지. 불법 점유 안 되는 거 세 가지. 유치권 안 돼. 주위 토지 통행권 안 돼. 통행 지역권 안 돼. 알겠죠? 5번, 4번. 을이 물건을 사용하면서 줄고 손상된 부품을 교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맨 끝에 이는 무슨 필요비다? 통상의 필요비. 그런데 지금 과실을 취득한 것이 있다 하겠어? 없다 하겠어? 없다 하겠죠. 그러니까 1번처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5번.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여기 나오죠.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 책임 있는 사유 줄 것이고 물건을 훼손. 우리 여기를 뭐라고 써?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아까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을 훼손했다. 뭐라고 했어? 멸실해서 뭐? 써 거기다가 선자현존이라고. 알았죠? 여러분요 여기 적자 생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선자현존이죠? 선이 이고 자주일 때 현존이익이죠? 그 외에는 뭐 전부가 다 뭐다? 손의 전부잖아요. 여기 봐봐. 을이 선이 선 동그라미, 자주 자 동그라미, 바로 옆에 현존 동그라미, 현존 선자현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가 선이가 아니고 뭐다? 악이다.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다. 그럼 둘 중 하나면 뭐를 해야 돼? 손의 전부 이래야지. 정답 몇 번이다? 2번. 자, 14번. 갑은 그의 X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했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됐다. 무효? 그럼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1번. 을이 악이다. 이러면 을이 악이다. 그럼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과실 수취권 누구만 된다? 선의만 된다. 2번.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한 선의의 을 줄거 봐. 그러면 선의의 을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선의의 을이 항상 점유자가 을이다 말은 뭐를 한다? 이퀄 과실수치 그 말이잖아요. 그게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수치하니까 선의의 을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수치 이 말이죠. 과실수치하죠? 그러면 갑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통상은 안 된다. 과실수치했으니까. 자, 그러면 3번. 가에게 증가가 뭘 한다? 현존한다. 현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무슨 비? 유익비. 유익비.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 4번. 선의의 을은 선의의 을 그러면 과실수치 말이죠. 그래서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과실이 말이죠.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 사용 동그라미, 이익 동그라미. 아까 이런 걸 했어. 과실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이죠. 그래서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뭐라 한다? 이퀄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 우리가요, 과실을 수치하면은 수치한 과실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환할 의무가 없다. 5번. 을의 비용 상환 청구는 비용을 지출할 때 줄고 즉시 이행기가 도래 틀어서 즉시 X하고 이행기가 도래 줄 것이고 거기 반환을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반환하거나 물건을 그냥 점유한 물건을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에요. 그럼 봐봐. 내가요 남의 물건을 지금 점유해서 비용을 지금 지출했잖아요. 지출했다고 해서 임대차처럼 지출했다고 해서 바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점유해서 비용을 언제 청구하냐? 이 물건을 뭐라 하거나 반환하거나 반환해 주거나 또는 뭐를 했을 때 저쪽에서 자기 거라고 하면서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내 거니까 돌려줘. 그러면 내가 뭐라냐? 그래? 그럼 나 비용 지출한 게 얼마니까 비용 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반환을 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아. 이 말은 뭐하고 다르냐? 임대차하고 다르다고. 이런 임대차에서 비용은 뭐야? 임대차에서는 지출 즉시 청구해. 임대차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점유권에서 비용은 언제? 반환을 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한다 이런 말이죠. 잠깐 쉬었다가요 점유보호 청구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야? 여기 음료수 파는 데가 없어요. 예, 없어요. 빨리 오세요. 이 동생 어디 갔는데? 아니 뭐지?